4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무겁게 흘러가면서 비투자금,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줄긴 하였습니다. 자, 거의 좀 반올림하면 2조 원 가까이 감소하긴 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 관련한 자금 통계를 보다 보면요. 주식담보대출 관련한 통계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뿅 올랐어요.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신용융자는 줄어들었는데 주식담보대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이거 어려워. 이게 꽁충 뛰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융자 줄어들었는데 주식담보 대출 관련한 융자 금액이 증가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융자 잔고부터 살짝 우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4월 중순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대에 있다가 최근에 한 18조 원대 20조 원 좀 넘는 수준에 있었다가 지금 18조 원대 중반까지 제법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하나는 CFD 사태발 하한가 사태. 요거 아주 컸죠. 이거 아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융자가 급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그 이전 4월까지 증시가 급등하는 어디가 급등했어요?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을 뭐가 띄웠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4월 중순 이후 조정세에 들어가면서 신용융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신용융자 이 정도 줄어들면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다. 신용융자 충분히 줄어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올해 연초에 16조 원이었거든요. 신용융자가,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증가폭의 절반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급하게 줄어든 부분은 있긴 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올해 증가분의 조족지열이죠. 충분히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 비율이죠. 이거 여러분들 함께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을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다. 제가 제시드린 심각한 수준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40%죠. 그리고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수준 30%. 일생일대의 기회 20%.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얼마 전까지 40% 넘어갈까 말까 이런 좀 긴장 국면이 있었어요. 지난 봄에. 지금도 봄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랬었다가 지금 신용융자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35%대 중후반이에요.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명목상 수치는 줄긴 하였지만 긴장감을 늦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좀 불편한 부분이 요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이제 일간, 금융시장 관련한 데이터 자료를 쭉 보다 보면요. 신용융자나 고객예탁금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가장 구석에 있는 자료긴 해요. 예탁증권 담보융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론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탁증권, 이게 주식이잖아요. 담보융자, 담보대출인 것이죠.
이게 이제 구석에 있어요. 근데 요 예탁증권 담보융자는요, 좀 신용융자하고 좀 결이 틀립니다. 예, 약간 결이 틀려요. 신용융자는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긴 한데,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이게 자금을 좀 길게 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주주들이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끔 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눈에 확 튀게 숫자가 튀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천천히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커져가니까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용융자는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고요했던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4월 27일, 4월 28일 그 기점으로 해서 거의 좀 반올림해서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2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 수치가요, 신용융자 감소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융자 줄어들었다? 그거 어디 갔냐? 예탁증권 담보융자로 퉁쳐도 될 정도로 비투자금은 뭐 줄어든 게 실질적으로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튀었느냐? CFD발 하한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빨리 그 마진콜 받으신 분들, 이제 반대매매 때문에 빨리 증거금 더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압박을 받은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을 담보 삼아가지고 돈을 빌려서 증거금을 채워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탁증권 담보융자, 어이구 어려워, 주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죠.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요, 정말 이게 CFD발 하한가 사태 때문에 증가한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증가라고 한다면요, 이게 그 이전처럼 약간은 그 대출이긴 하지만 좀 차분한, 상대적으로 차분한 성향의 그 자금이 아니고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은 신용융자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사실 눈에 걸립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자, 비투자금이 지금 뭐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빚이 많다고 해서 뭐 개개인들, 그 일반 사람들 보더라도 빚이 많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대신에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외풍에 뭐 약점이 노출되게 됩니다. 마치 그 콩나물 같은 상황? 콩나물 키우는 거 여러분들 학창 시절 떠올려 보시면요, 깜깜한 데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키만 이렇게 크죠. 자, 그런데 이건 약점 투성이잖아요. 그냥 밭에서 콩 심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쭉쭉 튼튼하게 자라지만 정말 그 깜깜한 데서 키만 쑥 자란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내놓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풍이 생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투자금이 지금 안심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외생 변수가 갑자기 뭐 심각한 게 급부상하거나 아니면 지금 잠재적으로 올라온 거 뭐 있습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요게 참 그쪽 애들도 좀 너무해요. 매번 정치 쇼 하지 않습니까? 공화당도 그렇고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자기들의 유리한 점을 선점할 때까지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외생 변수가 심각해지게 될 경우에는 빚투자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일시적이지만 증시에 악성 매물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빚투자금이 많은 것은 시장에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냐? 예, 시간을 충분히 두고요. 요즘 이제 신용융자 감소하는 거 보면은, 예, 요즘 며칠 동안 보게 되면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천천히, 좀 시간을 요구하지만 천천히, 예, 비투자금들, 예, 신용융자뿐만 아니고 앞서 언급드린 주식담보대출, 예, 요것이 천천히 줄어든다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비투자금이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시장이 좀 잘 견뎌주거나 혹은 외생 변수가 아주 큰 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은 시장이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편 굳이 비투자금을 무리하게 써서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은, 예, 뭐, 강하게, 예, 이제, 레버리지 컨트롤 하시면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고 계실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투 이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